네, 세상에서 가장 느린 개장시황 오프닝 밴 라이브 열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자꾸 좀 열게 되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브리핑을 하기 전에 우리 여미사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 간단하게 보고 이제 브리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470선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0.4% 정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09.52%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14% 정도고요. 일단 뭐 외국인의 수급 지금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국장이 전거래일에 약간 좀 조정이 있었고 강하게 움직이던 트럼프 트레이드 쪽이 일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차익 매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맵 보시면 테슬라랑 뭐 이제 테슬라랑 엔비디아의 희비 교차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를 제한 거의 대부분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투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도 좀 계속 요즘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꽤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니 선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사실 투심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보시면 코스피가 302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하락이 491 종목, 코스닥은 608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하락은 828 종목으로 오늘도 한 1000 종목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면 그래도 엔비디아가 오르다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는 일단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고려아연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24 컨퍼런스 이후에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가 73만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쪽도 조금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어제에 이어서 BHI 이거 수주잔고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펌텍코리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화장품 용기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일단 실적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쪽은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요. 이제 전일 강했었던 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있고요. 일단 게임주들 내일 이제 지스타 앞두고 있는데 힘이 좀 약하고요. 조선주들에서도 뭐 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어서 최근에 강했던 조선방산 변압기 중에서 일부분이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뭐 원전 쪽이나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에서 뉴스캘퍼 같은 경우 장중에 막 12%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약간의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리튬주들이라든지 로봇주들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쪽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 여미사님께서는 어떻게 시장 또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해주시죠. 오늘도 좀 이제 물론 이제 코스닥이 오랜만에 정말 이게 지수는 빨간색인데 네. 일단 아직까지 이렇게 분위기가 썩 좋은 지금 상황 아니고 한국 증시는 지금 일단 코스피 약세 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오늘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알테오젠이 어제 간담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이 목표 주가를 굉장히 또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게 작용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이렇게 증시가 강한 이유는 강력한 주도주가 있기 때문인데 그나마 코스닥이 좀 알테오젠이라는 강한 주도주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그 일을 좀 뒷받침해줄 주도주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시장이 좀 굉장히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이제 어쨌든 부진한 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아침부터 또 외국인 쏟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외국인이 한 758억 정도 지금 매도라는데 지금 이제 그 업종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지금 매도하는 거에 대부분이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700억이 전기전자에 집중돼 있어요.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뭐 여전히 그냥 매도하는 그 입장인 것 같고 반대로 좀 오늘 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데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좀
증시 분위기 좀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려은이 이렇게 좀 증시 안 좋을 때는 막 요즘에 막 급등하더라고요. 최근에 혼자.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혼자서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조금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테슬라 피해주잖아요. 아니 그 테슬라라는데 그 아니 그 트럼프 자꾸 헷갈려요. 요즘에 트럼프랑 이제 둘이 너무 이제 이게 동일 시대다 보니까 네. 좀 헷갈리는데 트럼프 피해준데 어쨌든 어제 같은 장엔 또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물론 좀 밀리고 있지만 2차 전지가 어쨌든 그런 악재도 좀 버텨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는 좀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아직은 오전이지만 좀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조금 분위기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려면 저는 어쨌든 바이오는 강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바이오가 아까 알테오젠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저는 치고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꺾여야 되거든요. 금리 고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바이오가 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당분간은 저는 좀 쉬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 누가 가야 되냐면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가져야 돼요. 지수가 가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LG엔솔,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알테오젠과 시총이 엄청 벌어져 버렸잖아요. 많이 벌어졌죠. 네, 이걸 좁히는 모습이 나와야 증시가 좀 뭔가 또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시장 계속 그냥 이렇게 답답한 상태로 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 나올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러니까 추가 낙폭은 제한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뭔가 반도체나 2차 전지가 뭐 들어올리는 모습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 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 그 요즘에 일론 머스크 테마주가 정말 유행하잖아요. 막, 맞습니다. 예, 뭐 특히 뭐 로봇 아니 그 뭐죠, 우주 관련주들 막 급등하는 것처럼, 뭐 아니면 스페이스X의 뭐 지분 투자, 오늘도 보니까 한 기업이 뭐 그거 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일단 오늘 오전까지도 안타깝게도 아직 시장의 분위기는 뭔가 좀 바뀔 만한 모습은 좀 보이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좀 상승을 하려면 수급적인 배경이 상당히 좀 좋아야 네,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프로그램 비차익에서도 계속적으로 바스켓에서 던지고 있고, 외국인의 순 매수 동향도 매우 부정적이고, 또 만약에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오더라도 사실 특정 산업이나 이런 데 좀 몰리는 흐름이라도 나와주면 네. 그래도 우리가 그게 주도주다라고 하면서 좀 맞아요. 플레이가 나올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 자리를 뭐 함부로 앉을 수 있는 때는 아니니까 좀 궁금한 게, 이제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외국인 제가 수급 동향을 봤을 때 8, 90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밸류업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HBM이 된다라고 해도 되돌림이 좀 나오겠지만, 그게 뭐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막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뭐 상법 개정이나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좀 시계열이나 이런 부분들 좀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좀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가 하나는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뉴스가 나와야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그 하창한 본부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1월에 올해 증시가 폭락했었어요. 1월 그렇죠. 중순까지. 근데 그때 갑자기 증시가 급등했던 게 밸류업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죠. 네, 맞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 이제 글로벌 증시 다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때는 또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높은 또 수익률 낸 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간 게 아니라 뭔가 재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가 기대 안 했던 데서 뭔가 하나가 좀 터져주면 네. 좀 분위기 바뀔 것 같다. 그게 뭐 상법 개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HBM 아직까지 삼성전자 얘기 안 나오지만 뭐 삼성전자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가 되든 하나는 나와줘야 이게 수급이 좀 약간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우리나라는 뭐 트럼프 피해주다, 뭐 그걸 또 반박할 근거도 마땅치도 않고, 그렇죠. 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하이닉스야 경쟁력 뛰어나지만 삼성전자 경쟁력 떨어진다. 근데 또 지금 미국도 지금 반도체 안 좋아진다. 요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뭔가 우리 내부적인 뭔가 좀 하나 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없고, 그나마 좀 그래도 시간 지나면 좀 기대할 만한 건 배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말에 항상 배당 매수 들어오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그걸 기대해 보면 뭐 11월 말이나 12월에는 뭐 외국인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료가 없다면 이제 배당 정도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네.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은 좀 걸린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또 빠진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선 저는 지금 좀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래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냥 자료를 하나, 네. 뭐 좀 가져와서 그냥 시황 얘기 하나만 이거만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 나왔던 이 신문에 이거 보고, 지금 이게 명확하게 대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 좋은 건 다 알지만, 일단 수급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비트코인 많이 가셨어요. 정말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다. 네.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뭐 도지코인 거래 대금이 코스닥을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깜짝. 그러니까 이 코인 하나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코인이 코스닥을 이겼다, 거래 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이쪽으로 쏠렸는지. 네. 요 신문 기사도 나와 있지만 명백하게 지금 대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PBR이 0.87매면 8월 5일날 그때 블랙 먼데이 나왔을 때 그때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정도 빠질 건 솔직히 아닙니다. 밸류로 보면,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봐도 네. 너무 과도한데, 이런 게 나오는 건 오를 때 더 오르고 빠질 때 더 빠진 건 수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쏠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예 한국 증시에 대한 완전한 이제 매력을 잃어버렸구나. 뭐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구나. 그걸 좀 그러니까요. 느꼈고, 근데 이제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님이 하나 자료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캡처를 해왔는데, 네.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은 사야 된다. 그 얘기를 좀 써주셨던 게, 요게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격도는 이제 21일 이평선과 벌어진 이제 이격인데, 네. 지금 코스피가 보통 95면 항상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가 그때 블랙 먼데이. 이때는 좀 특수했던 경우고, 네. 대부분 보시면 여기 95 찍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96.3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거의 올라갈 자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소외받은 적이 이렇게까지는 없어요. 21년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그 글로벌 지수 대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정도 되냐, 요 수치인데 보시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은 우리나라만 거의 빠졌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삼성전자는 더 심하죠. 20일 이격도가 91까지 떨어졌어요. 와. 뭐 거의 그냥 혼자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에 보면 여기 주도주입니다. 여기 알테오젠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을 텐데, 네. 이들은 달려가는데 지금 못 가는 게 뭐죠? 삼성전자, 현대차, 코스맥스. 그러니까 여기 의견은 뭐냐면, 지금은 신고가를 따라가지 말고 좁힐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뭐 이들이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지금 전략은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네. 한번 좀 이격이 너무 벌어진 낙폭과 대주가 지금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데, 이거를 외국인이 좀 듣고 좀 사면 좋을 텐데 외국인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의견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명백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한국이 너무 많이 빠진 거는 좀 명백한 좀 팩트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혼나고 있는데, 네. 너는 왜 자꾸 사라고 하냐. 근데 이제 기준점이 사실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그 우리 MSCI 아까 그걸 보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아웃퍼폼 하다가 한 번은 정말 엄청나게 하는 그런 기세가 한 우리나라에서 번은 항상 급등하더라고요. 한국이. 예, 압도적이잖아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좀 잘 노리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아마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환율 걱정을 하고 계주시는데, 환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1420선까지는 별로 이 개입이 없을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네. 됐을 때부터는 뭔가 정부에서 또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1410원이면 사실 예전 같으면 지금 벌써 막 환율 이거 어떡하나요? 말해서 막 신문에도 막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신문 구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환율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이게 수출주들이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수혜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문제니까 오히려 조금 반대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사실은 이게 1,400원 넘은 건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1,400원 넘는다고 위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예전보다 왜냐면 달러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미국의 달러 지수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12월 달에 FOMC에서 지금 오늘 확률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50%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거의 한 90% 넘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12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럼 당연히 달러는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오늘 또 작용하는 것 같고 거기다 일본이 좀 뭔가 금리 인상을 이제 좀 계속 순차적으로 할 거라고 봤는데 일본도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뭔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얘기가 좀 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엔화는 다시 이제 약해져 버렸죠, 사실. 최근에 다시. 그러니까 달러의 독주를 막을 수 있으려면 사실 엔화가 좀 강해져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러니까 달러 독주를 지금 막을 만한 뭔가 자산이 없어요. 딱히. 그 중국 부양책도 실망해 버리니까 그렇죠. 위안화가 강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쏠려 버리는 거죠. 이 미국 달러 쪽으로 트럼프 되면서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분위기가 바뀌어야 이게 또 될 텐데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인가 내일 그 파웰 의장이 네. 연설이 있어요. 거기서 12월에 거의 한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확실히 주면 달러 꺾일 겁니다. 그게 안 그럼 나오면은 예, 근데 만약에 12월 그러니까 인하를 좀 얼마부리거나 네. 약간 동결 쪽에 약간 느낌이 나면 당분간 달러는 쉽게 또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FOMC 그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기는 한데 그 회의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조금 약간 눈치 보려고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강해졌죠. 예, 뭐 이전에 있었던 뭐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든지 그런 막 문구들도 없애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는 보수적으로 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간밤에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거의 금리 인하하기 전 수준인 것 같아요. 20년물이 거의 4.7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장에서 당연한 느낌인 것 같고 그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환율을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이제 배당이나 이런 걸로 또 돌고 우리가 현금 투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환율은 이 밴드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또 지금 국장을 너무 힘들어 하셔서 미국장을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뭐 미국채에 투자하려면 또 어쨌든 달러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의 좀 환율을 어떻게 좀 고민해보면 좋을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근데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지금 너무 높긴 한데 뭐 저는 결국 꺾일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기조가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속도는 둔화될 수 있어도 네. 그리고 파웰 의장이 그때 FOMC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 기자들이 질문할 때 네. 이제 트럼프가 돼서 트럼프는 이제 파웰하고 좀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임기까지 무조건 하겠다. 아주 맞아요.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법적으로 사실 해임할 근거도 없어요.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서 힌트가 나왔고 그날 그래서 사실 FOMC에서 그러면 12월에 금리 인하 하는구나. 내년 3월까지 금리 인하 하겠네. 이것 때문에 사실 또 미국이 또 한번 더 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파웰 의장의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죠. 뭐 이제 내일 모레 또 연설에서. 근데 그 발언을 제가 종합해 봤을 때는 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발언이 한 번 더 확인되면 달러는 한번 꺾이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너무 이 달러 강세 이미 지금 트럼프에 대한 부분도 이미 지금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달러를 너무 무서워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여전히 많은 상태고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 보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가속화돼서 그런 거고 그러면 달러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또 다시 좀 안정화되면 또 미국 하시는 분들은 달러 걱정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나 국제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주식 아예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를 먼저 보고 투자 시점을 잡지 마시고 내가 뭘 살까 미국에서 그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항상 이제
그 이게 달러가 이게 한 1,300원 후반 왔을 때 미국 주식 하려는 분들은 어쨌든 계속 다 놓쳐버리거든요. 타이밍 자체. 그럼 1,300원 초반 오면 더 빠질 것 같아요. 1,200원. 그럼 또 못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 환해지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환 노출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 통계적으로도 환 노출이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요. 그러니까 매월 일정 부분을 뭐 미국에 이렇게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환 노출 상품이 더 수익률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죠. 올라갈 때 확 해지하는 반영되니까. 것보다. 네. 그리고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또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해지해버리면 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달러로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에서 너무 그 달러에 민감하게 하면 아예 그냥 제 생각에 영원히 투자를 못 합니다. 미국에서. 달러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달러 보유 관점에서 투자를 그냥 하실 거면 하시는 거고, 다만 지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미국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지금 저는 좀 미국은 좀 경계를 오히려 더 해야 된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더 조정받나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나요? 덜 떨어질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오늘도 좀 더 빠지는 이유가 미국에서 이제 빠진 섹터들이 또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안 빠진 거지. 사실 오늘 마이크론도 한 4%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좀 그 약세가 지금 계속 좀 이렇게 누적돼서 좀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미국 증시 흔들리면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일부 트럼프 수혜주들이 지금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우리는 반영을 전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빠져서 만약에 다시 트럼프 이제 트레이드가 끝나서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 흐름이. 그래서 그게 끝나서 조정이 강하게 나올 때 한국은 좀 상대적으로 좀 버텨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장보다 지금 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1% 가까운 하락 2,460, 삼성전자는 또 신저가 5만 1,000원대도 찍는 그런 상황이고요. 5만 1,700원까지 또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개장 근처부터 이제 와 있었고 두 분이 이제 아, 또 그러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끼어들기가 뭐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악몽을 꿨어요 오늘. 악몽이요? 삼전 상패 당하는 꿈을 꿨는데 가위가 눌려가지고 제가 어제 삼전 1차 매수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54,000원에 네, 185주 정도 샀어요. 네, 네.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요,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 어제 너무 제가 힘듭니다. 너무 54,000원인가에 주셨거든요. 벌써 한 50만 원 까였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정신도 잃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참 쉽지 않은 장입니다. 이게 뭐 아까 여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반전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을 기대하자니 그거는 뭔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정치권에 그냥 그렇게 기대자니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쪽 동네도 워낙 바빠가지고 뭐 이거 하나 메인으로 잡고 신경 쓰고 막 그럴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정부도 나서가지고 지금 뭐 환율 개입을 뭐 하자니 그 세수 빵꾸난 것도 거기서 땡겨 쓴다면서요 외평자금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한철님께서 한 달에만 몇 번을 지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최근 한 달 동안 지각 안 했어요. 그렇죠? 지각 안 했어요. 저 여름에 지각하고 처음입니다. 1년에 그래봤자 2번인가 3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아니, 분위기가 좀 제가 이제 공직자나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대표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일 싫은 게 이제 쓸데없는 변명,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 이런 거 되는 거. 저 늦잠 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책임지고 제 오늘 페이를 모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집니다. 저한테 반납하시는 거예요? 네, 책임지는 자세 모두가 다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로 물러나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섹터나 뭐 이런 거 짚고는 가야겠죠, 일단은. 그렇죠. 예. 짚고는 가죠. 예. 하락하는 거 중심으로 좀 봐볼까요? 아까 뭐 보노님 말씀하셨다시피 변압기 쪽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 이런 게 약간 무서운 것 같아요. 아까 여미사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그래도 좀 믿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뭐 변압기, 방산, 뭐 조선 뭐 이쪽으로 쭉 보다가 얘네가 이렇게 흔들린다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얕은 그런 심리가 지금 깊지가 않으니까 자신감이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나왔고 뭐 에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래는 파이프라인이 한 2개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게 7개로 늘어났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 뭐 리가킹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악재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그렇게까지 뭔가 조정이 나올 만한 빌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또 외국인 수급이 많이 집중됐었던 산업군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약간 좀 차익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냥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현금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서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유리한 좀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PBR 수준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배팅을 또 걸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코인이 또 좀 눌리는 듯 하다면 다시 또 오전으로 오면서 또 올라가고 또 핫하고 그쪽이 워낙 쏠리고 또 요즘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코인으로 돈으로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제 포모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고, 환율 생각 안 하고 어차피 이제 미국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도 저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적립식으로 해도 그렇고 거치로 해도 결국엔 환율은 내 인풋이 계속 들어가면은 결과적인 평균가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조금 더 건강한 시장으로 배팅을 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약간 좀 리스크 대비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그냥 선제적으로 다 반영이 되고 수출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너무 다행인데, 만약 그 상태에서 또 얻어맞고 공매도 재개되고 이래 버리면 뭐 공매도 재개 안 하겠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좀 부정적인 상황이 좀 더 연속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치 차원으로 하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 물량이 너무 약하다. 매수의 벽은 너무 약하니 조금 던지기 시작하면 휘청휘청 거린다. 지금 우리 뭐 조금씩 예전에는 지수 밀리려면은 외국인 순매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지금 2천억, 어제도 2천억 던졌는데 밀렸잖아요. 오늘도 네. 지금 현재 2천억 정도 던지고 있는데 지수가 1%, 2%씩 밀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가벼워졌다라는 거지, 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거래소가 1961억인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13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의 바스켓에서 또 던지고 있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없이 오늘도 쫙 밀어버리는데 코스닥이 700선도 내줬습니다. 지금 6자를 앞에 보게 됐고 코스피는 어제 2400 갈 때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분위기 보면은 오늘 내일 2400도 깨질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삼성전자는 5만 1000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현대차는 20만 원도 깨지려고 합니다. 이거는 의도를 갖고 쫙 밀어버리려고 한다는 게 좀 많이 명확한 것 같고 어디까지 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미사님이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던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도 만약에 여기서 한참 더 빠진다고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 그래도 눈물에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심이 너무 약하니까 던질 타이밍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하락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속도가 그래서 어때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빠진 건 다시 정상화돼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거를
그 이제 마지막 절정기에 사실 대부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팔고 최고점에 사는 이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바닥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 더 빠지고요. 이제 오를 때는 엄청 오르죠. 뭐 작년에 2차전지도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오를 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정상화될 땐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역방향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자료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펀더멘털상 보면 지금 수출이 뭐 적자나는 것도 아니고, 수출이 지금 뭐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역성장되는 사업도 아니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트럼프가 되면 그럼 한국의 지금 모든 수출이 미국에 그럼 이제 다 막히고, 마치 그런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바로 전화하자마자 조선 필요하다고 해버리잖아요. 네. 미국이 없는 거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반도체도 사실 대표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그냥 오직 그냥 공포죠, 공포. 예, 공포에다 아까 말씀하신 데 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던져도 그냥 쭉쭉쭉 빠지는 예,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럴 때는 또 기관 투자들이 좀 이런 걸 좀 방어해 주면 좋은데, 기관들도 뭐 지금 의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당연히 지금 이제 요즘에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코인 쪽으로 많이 가 계시니까 이게 증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마 관심 안 가지실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의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냥 밀면 미는 대로 밀어 이제 빠지니까 그렇죠. 하락에서 또 수익 낼 수 있고,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그들이 못 밀 수 있는 뭐가 또 하나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알테오젠이 되게 좋은 게 나왔는데, 지금 미국 금리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빠져버리거든요. 오히려 알테오젠마저도 좋은 네. 호재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증시를 바꿀 수 있는, 외국인이 이런 걸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뭐가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한데,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싶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이 구간에서 팔할 만큼의 한국에 뭔가 정말 큰 위기가 생긴 건 또 아니고, 버블이 터진 것도 지금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힘들어도 끝까지 좀 버텨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유독 옆 나라 증시보다 더 많이 밀리는 이유도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일본도 수출 안 합니까, 미국에? 근데 이제 좀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좀 힘든 이유가, 일단 한국이 좀 미국 수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동안. 뭐 과거보다 많이 높아진 게 그게 좀 큰 것 같고, 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내수가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고 수출 비중, 일본만 해도 수출보다 내수가 훨씬 크거든요. 일본만 해도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수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인구가 있어요. 예, 충분히. 중국도 인구 많잖아요. 뭐 수출 안 하면 그냥 내수로 먹고 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근데 그 상황에서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한국, 멕시코를 이제 타겟팅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이 나라들은 좀 안 좋겠구나. 그래서 한국의 내수가 약한 것도 이번엔 좀 이게 약점이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빼버리는 원인이고, 또 한국은 어쨌든 트럼프 피해주들이 여기 큰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2차 전지가 있고 현대차가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누가 봐도 명백한 타격을 좀 볼 가능성이 높잖아요.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1등인 삼성전자마저도 지금 인텔과 지금 거론될 정도로 뭐 위기다 막 이러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 시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력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다는 거 말고는 매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 계속 올해 또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23조 샀어요. 손절하자. 예, 많이 산 것도 있으니까 좀 다 줄여놓자, 일단 좋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 그들 의도대로 시장에 안 갔어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산 만큼 주가 못 올랐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나중에 보자. 근데 그 물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지금 처분하면서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보노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이렇게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분위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진짜 이 주제는 요즘에 거의 한 두 달 동안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싼 거 말고 상대적으로 코인,
미국 시장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비교 우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다. 그래서 좀 해외 증시나 아니면 코인이나 이런 거랑 믹스를 좀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인내하실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 국장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뷰는 변하지 않았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3만 원이 가도 살 거고 저는 2만 원 가도 살 겁니다. 싸다라고 생각이 판단이 들면은 그게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저는 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 대신에 아까 저는 그 자료가 정말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MSCI 쪽에서 이 수익률 대비해서 보여준 표가 있었는데 한 2년은 높았는데 나머지는 완전 박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꼴등 할 때도 1등, 위로 갈 때도 1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폭이 크다 보니까 떨어질 때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막 고통스러워서 제 뭐 새치 많아지는 것처럼 막 올백이 될 정도로 막 힘들어요. 근데 또 갈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도 돼 할 정도로 막 올라가잖아요. 이전에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900 거의 다 왔을 때, 야, 이러다 진짜 3,000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랬었잖아요. 그렇게 막, 이게 올라가면서 스스로가 막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좀 되는데, 지금 시점은 다른 쪽이 너무 매력적인 게 많다. 그리고 코인은 반감기가 있을 때 이전 사이클에서 이렇게 트리거가 있을 때 엄청 많이 올랐던 걸 우리가 여러 번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놓쳤을 땐 그래, 뭐 놓쳤지. 두 번 놓쳤을 때도 그래. 근데 세 번째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그때랑 지금 차이인 건 현물 ETF라는 게 있으니까 이전처럼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좀 확신은 생겼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조금 더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겐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마음을 넓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 이제 주식 대가들 뭐 물론 워렌 버핏이나 설령거 우리나라에서 계속 사셨으면은 전 그런 대가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큰 플로우 자체는 시간을 많이 태우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갈수록 좋아지는 거는 맞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버핏이 요즘에 또 약간 뭐 조롱이란 표현 그런데 네. 버핏이 현금 엄청 늘려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미국 증시 계속 올라가니까 몇 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냐면 미국 증시가 엄청난 하락장이 한번 오긴 왔어요. 실제 제가 기억나는 게 2022년도에 나스닥 불패 신화가 한번 꺾여버렸잖아요. 엄청 빠졌죠. 우리보다. 그때 또 이제 워런 버핏이 다들 칭송했죠. 야, 역시 현이시다. 그런데 그렇네요. 지금도 타이밍이 좀 빨랐죠. 그렇죠. 예, 애플도 많이 줄이고 했는데 이번에도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워런 버핏도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뭐 미국 증시 좋죠. 좋은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또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쪽에 쏠리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될 때다.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내 전 재산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오고 좀 비싸진 가격대에 사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안 산다 하더라도 저는 너무 무리해서 좀 올라간 자산을 지금 뒤늦게 쫓지 말자. 좀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폭이 커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대신에 요걸 빠시면 더 든든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곡물도감 서리태 가득 콩물 두유 100% 국내산 콩물 서리태 콩물이고요. 요 곡물도감 오리지널은 굉장히 달달하게 맛있습니다. 저 좀 비춰주세요, 배드님. 자, 요 곡물도감 여러분 손가락 빨지 마세요. 마이너스라고 손가락 빨면 배가 안 부릅니다. 하지만 요거는 싸게 맛있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차 오리지널 그리고 식이섬유 이렇게 해가지고 싸게 준비를 해 놨고요. 콧물도감이 아니고 곡물도감입니다. 요게 굉장히 맛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 네이버 서리태 우유 검색했을 때 1등 제품을 저희가 가장 싸게 가지고 왔습니다. 진한 맛과 깔끔한 원재료, 콩과 천일염 빼고는 아무것도 첨가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원재료명 및 함량 보면은 서리태 콩물이 99.23%, 그리고 말차가루 0.5%, 천일염하고 스테비아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콩물, 서리태 콩물 99.75%, 그리고 천일염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식사 대용으로 아침에 딱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근데 뭐 오리지널? 네. 드실래요? 드세요. 잘 드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국물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침 굶지 마시고요. 하나 딱 가져가셔서 딱 드시면 콩이 이만큼 들어있어가지고 배부르고 건강에도 좋고 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요 제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장이 안 좋을 때 요 광고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좋은 제품을 싸게라도 좀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안 좋다고요? 네. 뭔가 뭐 약간 뭐 분위기 안 좋고 좀 마이너스 크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면 그 소비는 심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됩니다. 부동산 가격 올랐다고 뭐 사실은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쓰고 뭐 돼지갈비 먹을 거 이 소갈비 먹고 네,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좀 위축될 텐데 이런 두유나 아침 대용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링크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료를 볼까요? 아니면 시장을 더 볼까요? 자료를 보는 게 낫겠죠? 지금 살짝 말아올리고 있어요. 0.6% 마이너스로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 아까는 1.2%, 지금 0.6%. 오, 코스닥이 크게 말아올리네요. 0.7%, 반씩 말아올립니다. 705포인트까지 다시 올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일단은 자료 보죠. 본원님 신문부터 볼까요? 아니면? 저 이거 띄워야 돼가지고. 네. 먼저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민사님 자료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네, 이건 뭐 5분 빠르게 정도?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라고 이제 옛날에 그 페이팔에서 나온 그 많은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사실 다 부자가 됐죠. 근데 오. 이 사람들이 아무튼 트럼프 시대의 주인공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도 있고 피터 틸이라는 이제 사람도 있죠. 이게 팔란티르 이제 창업한 사람이고 팔머 럭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페이팔 마피아가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이제 전격적으로 좀 밀어줬거든요. 부통령으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이제 추천을 해줬고 결국 제이디 벤스를 밀었다는 거는 이제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보시면 이 제이디 벤스가 나리아 이제 캐피탈을 이제 만든 사람인데 여기에 좀 답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과학 기술을 많이 이용하겠다. 그리고 첨단 치료법을 이용해서 암 같은 걸 어쨌든 좀 확산을 막겠다. 또 방위 기술도 첨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이디 벤스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첨단 기술이에요, 다. 네, 전통 기술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족한 게 첨단 기술이잖아요. 이 트럼프는 상징하는 게 다 과거예요. 과거 자산이죠. 근데 자기 부족한 걸 제이디 벤스가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요 세 사람,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요즘에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팔란티르죠. 요 기업을 이제 창업한 사람이고, 팔머로키라고 이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안두릴이라는 이제 기업을 만들었고, VR로 이렇게 뭐 무기 같은 거 조종하고, 자율 무기라고 하면 이제 무기가 알아서 그냥 무인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근데 결국 핵심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기업들을 투자하자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제 산업들이 결국 트럼프 시대에 좀 저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정답들이 나와 있어요. 바이오, AI, 방산도 이제 무인 기술 같은 거. 네. 그다음 우주,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산업들이 결국 이들이 이끄는 산업이니까 요새 미국에서 우주 산업이 엄청나게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한번 여러분들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제 결국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답을 준 게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이 구호가 뭐죠? 드릴, 베이비 드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드릴로 이제 밑에 땅 파는 거.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셰일오일 캔에서 정책의 목표는 뭐냐면 싼 에너지를 생산해서 물가 낮추자. 에너지 가격.
왜냐하면 미국에 엄청난 원유가 묻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봤을 때는 LNG나 원전 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볼 때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이디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미국 기업도 있을 거고 한국의 또 밸류체인도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기회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또 조선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정책과 잘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제 전화하자마자 다른 산업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조선이 필요합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 그래서 너무 놀랐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더 와이어 차이나라는 데서 나왔던 자료긴 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함정 갭이 되게 심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켓 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과 소련의 로켓 갭. 몰라요. 소련이 예전에 스푸트니크 1호 먼저 발사했잖아요. 네. 인공위성.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중에 물론 역전했지만 그때 미국인들이 엄청난 공포를 느꼈대요. 왜냐하면 충격받았죠. 저기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탑재해서 미국에 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 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사 설립했고, 그래서 이제 역전을 했는데, 결국 미국과 소련과 미국의 로켓 이 갭 차이가 생기니까 미국이 뭐를 했냐면 우주 산업을 발전시켰죠. 근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차이는 뭐냐면 함정수가 또 밀려요. 이건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미국이 조선을 할 수가 있나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주는 어쨌든 나사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몇 년 안에 함정을 과연 만들 조선소가 생길 수가 있을까, 미국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여기서는 우리나라 조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도 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좀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조선, 미국의 조선업 비중은 0.2%입니다. 전 세계 비중이. 그냥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이 든 선박이 너무 많아요. 14살 이하 선박 비중이 중국은 70%, 미국은 25%밖에 안 돼요. 이게 미국의 군함수예요. 그냥 아예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네요. 몇십 년간.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런 조선업종에 대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조선업이 좋긴 하지만 이런 방산 쪽으로도 이걸 그냥 우리가 등한시할 게 아니라 잘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해군의 뭐 잠수함인가? 80%가 뭐 지금 수리 대기 중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제 뉴스 또 나왔잖아요. 하나오션이 미국 그 두 번째 MRO. 하나 남은. 네. 그거 이제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할 거면 우리 수혜가 별로 없을 텐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조선소를 다시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제 올해 8월인가 언제였죠? 그때 상반기에 그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일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소들이 이제 미국을 도와서 좀 할 일이 많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기다가 어떻게 좀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깔아가지고 좀 못 비벼요? 소프트웨어 어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로템에 우리 무기 유럽에 파는 것도 호환성 측면에서 유럽에서 굉장히 좋아가지고 같이 잘 쓸 수 있고 나토랑도 이게 체계가 잘 맞아서 우리 거를 더 쓰는 그런 요인도 있잖아요. 네. 저것도 수리해주면서 야 이거 낡아가지고 업데이트 새로 다 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이렇게 새로 좀 깔아야 된다. 근데 이거 우리 거 계속 쓰면은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비벼버려. 근데 그건 뭐 미국이 모르죠, 어떻게 할지.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 되니까. 아니, 잘 비비면 계속 이제 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거는 또 안보랑 전략이랑 그렇죠. 연결돼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비벼버리면 이거 못 뺀단 말이에요. 다 계속 비벼가지고 쓱 우리 제품도 좀 쓱쓱 끼워 팔기로 넣고 야 배도 우리한테 그냥 싹 해가지고 그쵸.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MRO는 마진이 좀 남는 사업이에요? 이게 마진이 많이 안 남죠? 마진보다는 그 이제 구독 경제화가 되니까 조선 쪽엔 좋죠. 왜냐면 조선은 애초에 이제 한 6번 정도로 나눠서 돈을 받고 막판에 많이 받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뭐 스탠다드 정도로 왔고, 이전에 되게 좋을 때는 먼저 선으로 한 돈 50% 정도 받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독 경제가 되면 장부가에 좀 더 빨리 반영이 되니까 조선업이 느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돈만 빨리 받으면 산업 되게 빠를 거예요. 근데 돈을 늦게 받아버리니까 2년 전에 받은 걸 2년 후에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시차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좁힐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도 약간 그 생각이긴 한 게 MRO 시장을 하면 결국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뭐 정수기 같은데도 정수기 만든 사람이 와서 하잖아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이렇게 건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좀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에겐 절대 안 맡길 거예요. 안보가 있는데 거기 맡기겠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랑 중국이 거의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넘어올 확률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다. MRO가 저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배를 만들 때는 뭐 도크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은데 MRO는 있는 배를 그냥 수리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진도 상당히 좋을 거.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이 수리해주거나 AS 해주는 사업들 보면 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막 20% 30%. 근데 여기 1년에 미군 해군 함정 MRO 시장 규모가 20조래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현대중공하고 하나오션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본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들어온 선박도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미군 함대가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수요들이 좀 계속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MRO는 이제 당연히 조선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너스 효과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민준이 문과 출신이라고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저렇게 무식한 놈은 처음 본다고. 아니 어떻게든 비비려고 하는 거지 형들. 소프트웨어는 다 미국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보에다가 그걸 넣겠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뭐 안랩에 뭐 V3라도 이렇게 깔아가지고 어떻게 아니 뭐 뭐든 우리가 비벼 들어가면 먹어요. 좋죠. 당연히 좋죠.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 아니면 R집 이런 거를 깔던가. 들어가면 좋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너님 한번 신문 한번 볼까요? 네, 뭐 저도 헤드라인만 좀 빨리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요 이전에 나왔던 건데 기사가 또 다시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400불 간다. 목표 주가 파격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이제 다 조롱을 받을 때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 항상 좀 강한 랠리가 나왔거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뭐 사실 계속 올라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조정이 있으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아무튼 좀 파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금일 이제 퓨런티어 같은 자율주행 FSD 쪽에서 테슬라랑 연관이 있는 기업인데 지금 8%나 올라요.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한 이런 트레이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코인 지금도 뭐 도지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얘가 한번 끝나야 됩니다. 얘가 한번 끝나야 수급이 좀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전에도 코인 쪽이 한번 되게 핫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대금을 뺏기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수출 쪽 동향도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실업률도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수출이 결국 타격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트럼프 위협의 금융시장 출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열어보려면 어쨌든 행정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세점 사면 초과입니다. 고객은 늘었는데 확실히 가처분 소득이 좀 줄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소비 패턴도 바뀌었고 옛날처럼 비싼 것들을 조금은 안 산다고 해요. 그래서 1인당 뭐 그게 한 30% 40%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소득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면세점 좋지 않고 면세점이 안 좋으면은 다른 쪽들도 소비 패턴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좀 줄어들 확률이 높죠. 전반적으로 이런 여행 시즌이 좋아지더라도 사실 수혜를 받는 쪽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이전 뉴스에서 관세 뭐 불보듯 뻔하다 뭐 이렇게 뭐 네. 반도체랑 자동차 수출 트럼프 위협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반도체는 근데 사실 지금 인텔이 뭐 탈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제품과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미국도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관세를 무작정적으로 저기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압박은 하겠지만 저기서 걱정하는 것만큼 진짜 말 안 들을 거면 꺼져.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협박조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겠나. 그러니까 걱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전방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저는 뭐 사실 IRA 법안은 뒤집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과한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흔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남아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손 한번 이렇게 솥에 딱 해서 막 데이면 이게 막 뜨거우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기 때 워낙 진짜 엄청 시달렸거든요. 엄청 시달렸으니까 그 무역확장법 232조 그거 멘트만 들어도 막 이게 노이로제 걸리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또 분명 그 꼬라지가 날 텐데 그걸 내가 봐야 되나 이런 심리들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또 장점이 뭐냐, 미국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는 게 신흥국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냥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아웃퍼폼 할 확률도 높으니까 굳이 리스크에 배팅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저는 후자가 조금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수출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데이터에 대한 볼륨에 대한 전망치가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상황이 정말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힘들 것 같고, 또 ASML에서 이 수주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업황이 좀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비중이 큰데 반도체가 어쨌든 흔들거리면 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괜찮겠죠. 독보적이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쪽들은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0.8% 마이너스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2,500억 넘게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63포인트, 코스닥은 1.15% 마이너스 70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한 번에 그냥 아예 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뭐 클벨에서 이야기했지만 4% 빼고 2% 올리고 4% 빼고 2% 올리고 4% 빼고 2% 올리고 약간 말려 죽이는 전략에 지금 시장이 많이 좀 추세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은 가야겠죠. 이제 10시가 다 돼가지고 뒷팀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까지의 전략 한마디로 들어보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티자. 지금. 버티자? 네. 그냥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반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 좀 과매도 상태 아닌가. 그리고 제발 좀 외국인들이 마음을 좀 돌려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게 뭔가 포인트가 뭐가 될지가 그게 좀 관건이 일단 될 수 있는 그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로님은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뭐 정말 많이 내려온 종목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셔도 좋고요. 뭐 지수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트레이딩 잘 하신다면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싼 구간에 있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차이 그리고 성향의 차이에서 좀 투자 전략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싼 구간일 때는 조금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현금이란 건 당연히 소중하고 남겨놔야 되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조밀조밀하게 모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관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좀 자신 있으시면 조금씩 조밀조밀하게 모으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엘림팍님이랑 암살자 형님께서 너는 한계에 뭐 있다고 지금 가냐, 곡물도감 광고하고 튀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더 하고 싶죠. 저는 더 있고 싶은데 뒷팀에 또 이제 진행자분이 계시니까 가야죠. 저는 전 뭐 하루 종일 하죠. 이거 12시간도 하면 하죠. 사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갔다 오면 지각이거든요. 차라리 여기 자고 싶어. 진짜 마음은. 네, 호두과자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3전 인사 발표 언제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는데, 어제 원래 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죠. 보통은 12월에 하는데 이번엔 좀 빨리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조만간, 그러니까 기사를 찾아봐도 11월 뭐 초 좀 얼마 남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박성철님께서 그럼 옆에 서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저쪽 뒤쪽 가가지고 카메라 안 보이는 데서 제가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후장까지도 잘 방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환율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오후장은 좀 빨간불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클로징벨에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